네, 방금 소개받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정호진입니다. 그 키노트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일단 트랙 1 제조 쪽에서는 저희 AWS 통해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는지를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제가 요즘 고객들이나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 그들이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다거나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해서 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데브옵스라든지 새로운 플랫폼 아키텍처,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이나 마이그레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가야 되는 지향점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렌드라든지 사례 키노트에도 나왔지만 좀 더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시사점 그리고 저희 서비스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뉴팩처링 특히 제조업체 IT 트렌드 2017을 보면 역시나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도입니다. 첫 번째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이제 O2O가 이제 온디맨드로 가고 있고 IoT 그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자동차 업계 쪽은 당연히 자율주행차죠. 근데 요즘 이제 가장 핫하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이제 PC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알렉사가 있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네, 스냅챗 선글라스죠.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류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예, 이런 부류를 프릭션리스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찰이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디스플레이가 없고 키보드가 없고 마우스가 없고 터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인식만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의 컴퓨팅 환경으로 가 있는데 그럼 이게 AWS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센서 기반, 즉 IoT 환경이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머신러닝 기반이 돼서 이 머신러닝이 액션까지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패러다임이 이제 지금 현재 컴퓨팅, 클라우드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디바이스까지도 끝까지 이제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재미난 통계가 있는데요. 1억 명,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어떤 디바이스가 1억 명에 도달하는 시간을 분석을 한 건데요. 전화기가 75년 걸렸답니다. 인터넷 7년,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온 포켓몬고가 1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변화의 혁신의 빠른 속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 거의 900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바로 이런 빠른 속도에 또 가장 큰 특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조업의 IT 기술 트렌드를 보면 역시나 맨날 나오는 데이터 분석, 스마트 디시전 메이킹, 자동화, 가시화, 그 다음에 예측 기반 요즘 얘기 많이 나오죠. 예방, 사전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요즘 만나는 고객들의 대부분은 4차 산업혁명을 또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이 트렌드에 대해 우리나라 민감하잖아요. 근데 핵심은 제가 보니까 이 정보에 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슈가 제일 많이 되는 게 AI는 무인이냐 아니냐까지 얘기가 되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셀프 서비스라든지 DIY라든지 오토메이션 단계가 이미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미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무궁무진한 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사람을 완전 대체한다는 거는 약간 이슈가 있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결국 AI 부분이 4차 산업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요즘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건데 독일이나 일본 같은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다가 공장을 만들지 않고 내부에 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와 지능화 그리고 데이터의 가시화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케이스 스터디인데 오늘 나왔던 기업도 있고 안 나왔던 기업도 있는데요. 세 가지 잠깐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GE하고 필립스하고 전디어입니다. GE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3년, 14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특히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나 산업 인터넷을 선포하고 나서 엄청난 변화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이제 IT, OT 컨버전스하고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다시 재창상돼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봤더니 본인들이 갖고 있는 레가시가 이전의 IT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먼저 트랜스포메이션 해야지만 본인들이 그 산업을 리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140년 된 기업인데 본인들이 스타트업 업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9,000개가 넘는 워크로드 어플리케이션들을 ERP 포함해서 지금 다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고, 지금 내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데이터 센터 4개만 남기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다 클라우드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IO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저희랑 같이 앞으로의 140년을 갈 파트너다, AWS가.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가속화하는 거의 가장 핵심이 뭐 아까 리아키텍팅 얘기 나왔잖아요. 그 리아키텍팅을 정말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건데,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석이나 그다음에 실제로 실시간 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아키텍처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지 기반의 머신, 그다음에 시스템 통합이라든지 표준화, 그리고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로 이제 전면 재개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누가 잘하고 누가 빨리 하느냐가 솔직히 지금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소위 말하는 조직 체계와 문화 속에 있었는데, 그 부분의 하나가 데브옵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워터폴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설계를 분석을 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한 다음에 테스트를 했던 그 단계가 이제 다 통합이 돼서, 데브옵스 하면 이제 IT에만 영향을 미치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개발자와 운영가의 통합, 또는 개발 프로젝트와 운영 프로젝트를 분리하지 말고 끊임없이 가는. 근데 지금은 일반 제품의 R&D까지 영향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큰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지금 제가 봤을 때 클라우드가 그때는 동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GE OELN 가스, 저희가 지금 한 9개 유닛별로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 18개월 동안 이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가지고 300개 이상의 앱 이전을 다 한 거예요. 연간 21밀리언,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좀 절감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저 맨 왼쪽에 있는 77%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더 빨리 사업에 제공이 되고 투입이 되다 보니까 비즈니스의 민첩성,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은 여기 보시면 자동화 보시라든지 셀프 서비스 문화, 데브옵스라는 부분, 이 체계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은 저희 사례 발표하러 나올 때 항상 저희는 클라우드로 다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클라우드로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더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 고객들한테 그런 변화를, 우리의 변화를 고객들한테 제공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GE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필립스, 아까 키노트에도 나왔잖아요. 그 필립스는 원래 전자제품 되게 잘했었잖아요. 근데 전자제품이 잘 안 되니까 요즘 제일 잘하는 게 IoT입니다. IoT. 그래서 IoT 조명부터 헬스케어부터 되게 다양한 분야, 모션 센서라든지, 아마 아마존닷컴 들어가셔서 필립스 관련된 IoT 장비들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 걸 잘하는데, 특히 헬스케어 분야, MRI나 CT 그런 다양한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비들을 플랫폼으로 어떻게 하면 제공할까 고민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뭐 아까 기조연설도 나왔지만 IoT를 고민을 했던 거고, HSDP라고 하는 헬스케어 스윗, 그 플랫폼을 AWS 기반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플랫폼 서비스, 소위 말해서 분석도 돼야 되고 데이터가 축적도 돼야 되고 연결도 돼야 되고, 그리고 병원 간의 공유가 되고 지역 간의 공유가 돼야 되고 공공기관의 뭐 의료기관의 공유가 돼야 되고, 되게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이제 플랫폼 서비스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뭐 아까도 나왔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수십 페타바이트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를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들에게 처방이나 의료 진단에 대한 부분을 추천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IoT는 저도 몰랐는데 필립스가 산소호흡기도 만들어요. 그 산소호흡기에 대한 부분을 IoT 스스로가 이제 조절을 해서, 우리는 항상 그 부분을 간호사나 그 의료진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맞춰서 조정을 한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또 액션까지 가능한 그 IoT 의료기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뭐 몇백만이 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레가시들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결국 기존에 있는 그런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도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 100개 사이트가 넘는, 그리고 3,500대의 서버가 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니까 한 30%는 그냥 해체시켜 보니까 없애버려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 40% 이상은 아마존으로 전환해도 되겠다. 그리고 정말 순수 로컬 컴퓨팅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퍼스트 티어, 아주 예전부터 데이터 센터 가지고 있던 부분들은 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들이 당연히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전략을 가져가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고객들을 만났을 때, 와, 우리는 모바일 라스트 회사예요. 남들이 다 가면 갈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빠르게 퍼스트로 움직이는 거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의 핵심은 어떤 과제가 있거나 어떤 이슈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 클라우드가 되는 게 아닌가? 그것에 있습니다. 처음엔 대부분이 올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 클라우드 퍼스트의 가장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은 랜딩존이라는 저희하고 같이 클라우드로 전환하기에 그 가도기적인 단계, 저희 잘 아시는 VPC 네트워크 환경도 있지만 프라이빗 네트워크 환경이 좀 있어서 그 부분하고 이 퍼블릭 인터넷 그리고 대외망 그다음에 사스 클라우드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인터넷 환경 중심의 네트워크 환경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디어라고 이제 180년, 그러니까 GE보다 더 오래된 회사입니다. 180년 전에는 아마 뭐 갈고리라든지 뭐 이런 포크레인 말고 이런 것들 만들었을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이 파밍,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인텔리전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랑 상황이 좀 틀리죠.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농업 환경이 소위 말해서 아침에 작업 걸어놓고 점심 먹고 오면 갔다 왔다는 시간 당연히 말도 안 되니까 작업 걸어놓고 하루 종일 모니터링하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게 당연히 원격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두 번째가 모바일로 다 앱으로 다 연계되면 고객들이 편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분석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키노트에도 소위 말하는 생산량에 대한 부분 나왔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부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농업 생산량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생산량을 어떻게 늘릴 거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선택했던 거는 농기계에 들어가는 텔레매틱스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였던 거고요. 그거를 이제 결국 텔레매틱스에서 플랫폼으로 진화를 시키는, 결국 핵심은 모든 이 농기계 센서들의 IoT가 있고 그 부분 센서들의 IoT를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고객들한테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 역시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레가시를 다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된다는 고민을 하게 된 거고요. 그걸 실천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IoT를 우리가 바라보는 부분이 예전에는 모바일로 연결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누구나 다 합니다. 와이파이 환경이든 LTE 환경이든 누구든지 연결하면 다 하는데, 핵심은 장치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반영을 하는 거. 그래서 저희 요즘 IoT 아마존 파트너들의 대부분이 바로 그런 핵심 로직들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 대한 트렌드를 잠깐 시점을 좀 보면, 첫 번째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서비스가 다른 것들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요즘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스템즈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조회사가, 여기 이제 제가 제조 얘기될 때 뒤 끝까지 얘기했는데 외부 비즈니스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근데 그런 프로덕트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맨 왼쪽에 있는 모니터링 누구나 하잖아요. 모니터링이 아니라 아마 제어까지는 아마 우리나라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최적화와 자율화입니다. 자율화. 그러니까 결국은 자가 발전해서 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반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당연히 그 부분이 제가 아까 기조에도 계속 나왔던 머신러닝이나 AI의 부분이 해당되는 거고요. 문제는 아키텍처가 또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아키텍처가 있죠. 사내 인트라넷 내에서 3tier 아키텍처라고 하는 웹, WAS,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3tier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바뀌어야 되죠. 왜요? 외부 데이터 소스를 받아들여야 되고 내부에서 그걸 분석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걸 다시 고객 파트너 다양한 에코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중간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호수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프로덕트와 서비스와 플랫폼이 다 만드는 어떤 종합적인 아키텍처가 나온 거고요. 이 역시 저희가 그린 게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오신 교수님들이 그린 거예요. 제품 클라우드 만들어야 된다.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클라우드에서 동작이 돼야 된다.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보안과 외부 소스 그리고 비즈니스 시스템들이 통합이 돼야 된다. 근데 재미난 건 이게 이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로 이제 얘기하는 게, 아까 다시 돌아가서 이제 외부 환경에서는 제품을 그렇게 만드는 게 맞죠. 근데 내부, 우리 결국은 뭐에 지금 가장
끌려다니는 게 뭡니까? 제조 원가죠, 제조 원가. 항상 원가를 절감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이 밑단, 결국은 자동화하는 건 오토메이션이고요. 지능화하는 건 인텔리전스, 그리고 아까 데이터 가시화는 이제 빅데이터, 제가 말했던 데이터 레이크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결국 핵심이 우리는 IT를 ERP나 저 위에 보시면 CRM이나 HR 이거 되게 잘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아니 지금까지는 아니고요, 몇 년 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현업들이 거기다 데이터를 넣게 하고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죠. 결국 현장에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우리가 관리도 할 수도 없었고 데이터를 만들어내지도 없었고, 데이터가 있더라도 그냥 가베지, 우리가 그냥 일반 로그 데이터로 취급했던 그런 현장의 모든 것들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GE에서도 나왔고 필립스도 그렇고 모든 회사들이 이제 IT와 OT의 결합. 저는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아마존에 가장 요청을 많이 하는 게 실시간 서플라이 체인에서 분석 체계. 요 밑에 이제 키네시스라고 뭐 저희 제품이 있지만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분석 체계죠. 저희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여러 시스템들을 배치 작업으로 다 모아서 그 데이터 정렬에 따라서 또는 시간에 따라서 그것들을 분석하고 통합했다면 이제는 그거를 언제나 어디서나 바로 추출해서 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데이터 키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서플라이 네트워크 어널리시스가 이제 가능합니다. 이거 제일 잘하는 회사가 누구죠? 아마존닷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존의 물류 체계나 물류 환경이 바로 그런 부분에 좀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플랫폼화하느냐가 지금 이제 또 가장 관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SCM이 내부 환경이었다면 이제 외부 환경도 넓혀지고요. 당연히 실시간성으로 아예 데이터 아키텍처가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제조 쪽에서 또 내부적으로 많이 혁신하는 쪽이 PLM이죠, 당연히. 근데 PLM의 핵심은 클라우드의 강점이 뭐죠? 애질리티잖아요, 민첩성. 거기하고 또 이제 혁신과 혁신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품 개발의 주기를 아주 극도로 단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컬래버레이션 엔지니어링.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컬래버레이션에서 R&D 하는 거, 테스트하는 거, 시뮬레이션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하려다 보니까 ISV 솔루션들, 뭐 예를 들면 지멘스 같은, 보시는 것처럼 지멘스의 팀센터가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조 쪽에서도 저희한테 제일 많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쓰고 계시는 솔루션들, PLM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클라우드와 함께 결합을 시킬 거냐.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이쪽으로 좀 들어가면 HPC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예전에 슈퍼컴퓨터라고 했죠. 그 집적도의 CPU와 메모리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 항상 되게 많은 비용과 투자가 들어가요. 그럼 조금만 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아까 이제 뭐 얘기도 나왔지만 P2라고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GPU와 메모리가 최적화된 딥러닝을 이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특히 이미지, 비전, 시각화 처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필요할 때만, 그리고 저희가 옥션, 스팟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 스팟 인스턴스를 써서 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례를 보면 여기 보시면 혼다 자동차, 여기 같은 경우가 뭐 최대 1000개 이상의 가 돼 있잖아요. 최대 한 17,000국어 이상을 뭐 1시간 내에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서버 한 대를 10시간 쓰는 게 나을까요? 같은 가격인데 서버 10대를 1시간에 쓰는 게 나을까요? 생산성은 비용은 같지만 10대를 한 번에 쓰는 게 맞죠.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제조 쪽에서 또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제조 R&D에서의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결국은 IoT와 AI와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그리고 그 근간을 이루는 빅데이터를 제조업 쪽에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얘기 드리면 IoT는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이제 커넥티비티, 디바이스 커넥티비티는 이제 끝났어요. 예측, 적응형 진단, 그러니까 자가 진단, 그리고 장치 관리나 상태 기반으로 어떻게 자동으로 액션하는 건지 이제 그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것들을 하려면 제조사와 장비 OEM사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 세 가지가 또 이제 맞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 기반으로 IoT가 지금 제일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각 디바이스 또는 각 공정단에서 데이터 취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로직과 어떤 패턴이 들어가는지를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죠. 근데 솔직히 핵심 역량은 여기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걸 알고리즘화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알고리즘도 복잡한 우리가 수학이나 학문을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좀 더 되게 고집적도 된
다른 산업군에 더 많고 제조 쪽은 패턴 기반이 더 많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얘기하는 게 좀 더 나은 분석은 당연히 빅데이터가 맞고요. 그리고 프로덕트를 개선하기 위한,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실행하고 개선하기 위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머신러닝 AI 쪽이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의 핵심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학습하고요. 그 학습된 데이터를 모델링을 하는데 모델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컴퓨터 다음에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분석 리포트만 뽑았잖아요. 근데 그게 프로그래밍이 돼서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가장 핵심은 데이터를 검증하고 데이터를 뽑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테스트로 계속해서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제출한 다음에 그것이 다시 반영이 돼서 다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뭐 개인화라든지 추천 엔진이라든지 고객 이탈 방지 되게 많은 분야에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뭐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인풋, 사람이 이 소위 말해서 동작을 하고 사람이 뭔가를 행동할 때 인풋이 뭐가 있습니까? 보는 거, 듣는 거, 그렇죠? 아웃풋은 말하는 거 또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양 끝단.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나온 뭐 폴리니얼 X 이런 서비스 이제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네 가지 분야, 이미지 인식, 그다음에 스피치, 그러니까 음성 인식 부분, 자연어 처리 부분, 뭐 자율주행 이쪽 부분으로 지금 확대되는 거고요. 저희 아마존이 이 네 분야에 대해서 솔직히 뭐 제프 베조스가 이번에 주주들한테 메일 쓴 거에도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분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고 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채택된 거를 고객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 혁신의 가장 큰 패러다임 중에 하나는 저희 아마존닷컴이나 아마존 내에서 먼저 그것들을 실행하고 비즈니스 한 다음에 그걸 AWS에서 다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그런 인식이 이 뒷단에 있는 머신러닝이나 EMR, 하둡이라든지 뭐 스파크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없다면 그리고 AI 엔진이 없다면 더 이상 서비스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HPC. 아마존은 아이러니하게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서버 업체들한테 서버를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서버부터 네트워크 환경 스토리지를 R&D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뭘 해야 됩니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HPC 컴퓨팅이 저희 내부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 머신러닝과 뭐 로봇, 뭐 잘 아시는 키바 같은 거, 그다음에 저희 내부의 반도체 설계, 칩셋 설계하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근데 HPC의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것도 이번에 또 제프 베조스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뭐 제가 얘기를 안 들어도 정말 대용량으로 빠르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솔루션들을 어떻게 잘 ISV 솔루션들을 잘 워크플로우 태워가지고 잘 할 거냐. 그래서 AWS 배치라는 거 작년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복잡다단한 그런 컴퓨팅을 시간에 맞춰서 배치 스케줄에 맞춰서 자동으로 CPU나 메모리나 스토리지를 할당해서 소위 말해서 빠르게 작업 처리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누가 해요?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뭐 스케일리비티나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이나 빅데이터 분석이나 되게 많은 영역에서 HPC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HPC를 AWS 아키텍처로 뭐 간단히 컨셉적인 얘기를 드리면 예전에는 요 맨 윗단에 있는 그 클라이언트 있잖아요. 클라이언트를 다 워크스테이션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 ISV 있고 서버 연결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조차도 보시는 것처럼 가상화 기반으로 올라오고요. 버추얼 워크스테이션으로. 그리고 실제로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완전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온프리미스에서 우리 항상 고민했던 게 뭐죠? 컴퓨터가 스토리지의 연결, 한 셋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카이빙이라든지 그리고 온프리미스에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서 완전 큰 변화의 이제 시점이 온 거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 주제가 빅데이터 얘기였으니까 빅데이터 얘기를 드리면, 제가 요즘 이제 고객 사례들을 많이 보면 제일 고객들이 고민하는 게 아마존엔 선택 옵션이 너무 많아요. 이거 S3 해야 돼? 아, 이거를 다이나모 DB 해야 돼? 이거 오로라 해야 돼? 너무나 옵션이 많아요. 아니 그럼 EC2에다 이걸 올리는 게 더 나아? 근데 그거에 따라서 비용 틀리고요, 성능 틀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가용성 틀리고요. 너무나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들을 자기화하는 거, 자기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를 가장 최고의 역량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객들은. 그래서
핵심 요즘 이슈가 뭐냐 봤더니 옛날에는 뭐였죠? 여기 오라클이에요. 여기 MS SQL이에요. 네? 여기 테라데이터예요. 이런 얘기였다면 지금 뭡니까? 지금 아예 분야가 틀려져 버렸어요. 하둡, 그다음에 GW 영역, 그다음에 RDBM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시스템 단위의 사일로가 일어났다면 지금은 이제 막 계속 추가되는 데이터에 대한 사일로가 확대돼 가고 있는 건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데이터 레이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용량이면서 이종 데이터, 서로 다른 데이터면서 비정형, 정형 할 거 없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아키텍처 할 거냐, 이 얘기가 이제 나와서 저희도 당연히 데이터 레이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데이터 레이크의 핵심이 스토리지에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앙에 S3라고 있는데, 저는 아까 이제 뭐 그 스토리지에 대한 아키텍처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항상 프로젝트 하면 무슨 고민합니까? 스토리지에 대한 고민하죠. 서버에 있는 스토리지, 소위 말하는 블록 스토리지 있지만 항상 뭘 데이터 센터에서 요구해요. 백업이나 아카이빙도 요구하고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이중화, 클러스터링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항상 스토리지가 걸려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걸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S3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아마존 아데나라는 서비스가 나왔죠. 아데나 서비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스토리지 상에서 별도의 데이터 스토어, RDBMS라든지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런 것이 없이 소위 말하는 SQL 쿼리, 데이터 쿼리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격리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들이 다 뭘 하고 있어요? 스토리지상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걸로 진화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다 때려받아,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웨어에서 다 모아,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결국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인데, 그러면 결국 저희도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아데나 쿼리나 BI 쪽, 그리고 실제로 보안 쪽, 그 다음에 다양한 뭐 키네시스 같은 스트리밍 데이터 어널리시스 하는 부분이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하는 쪽, 그리고 일레스틱 서치나 다이나모DB, 결국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기업 내에서 항상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인테그레이션 프로젝트라 그래서. 근데 지금 클라우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레디메이드 돼 있죠.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결하면 되고 우리가 맞는 조합을 찾아서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크의 가장 핵심은 하나로 모으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뭡니까? 클라우드의 인프라 플랫폼처럼 다 모아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신속하게 그걸 당연히 데이터 트랜잭션에 따라 OLTP든 OLAP든 간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죠? 아키텍처의 큰 리아키텍처의 포인트 중에 하나, 스토리지와 컴퓨팅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합 또는 분리, 완전 스토리지가 따로 노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서버하고 같이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스토리지에서 직접 분석을 가능한 환경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아키텍처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트렌드도 얘기 드렸고 뭐 사례에 대한 얘기도 드렸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러한 생각, 그 다음에 아이디어, 문제점들,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전에는 와 이거 인프라로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비용도 많이 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준비도 들어가고, 우리는 항상 뭐부터 했어요? 기본적인 공부부터 했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남들이 한 거 타고 그냥 또 따라가고 이제 그랬다면, 이제는 정말 갖춰져 있는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혁신에 그것들을 최적화하는지, 결국 핵심 역량은 우리에 맞는 옷으로 만들고요, 그것들을 우리만의 역량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오늘 돌아가셔서 저희 사례들, 그 다음에 테스트나 데모들 좀 많이 보시고 한번 실제로 POC를 한번 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